스마트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주맞춤 스마트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궁금하신 종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만나보시죠. 주도 맞추고 선물도 받고 무료 종목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 주맞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에서 주맞춤을 검색. 스마트 하나 HT가 보이시죠? 바로 설치해주세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예쁜 필명 하나 정해주시면 준비 완료. 왼쪽 하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무료 종목 상담으로 들어오세요. 글쓰기를 터치하고 상담하실 종목을 선택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신 후 등록해주시면 멘토들의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바로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4일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인 만큼 궁금한 종목, 또 답답한 종목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어떤 종목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잘 올라가다 쉬어가는 게 아니라 빠지는 부분들이 좀 쉬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장의 좀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은 많은 부분 느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돌발 변수가 나와서 시장이 급락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악재들, 테이퍼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변수,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돌발적이긴 한데요. 어쨌건, 예상했던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 특히나 수급이 꼬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고르게 좀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과연 그럼 지금 이 시기가 주식을 던져야 될 시기냐, 아니면 주식을 오히려 사야 될 시기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외국인들 물량을 소폭이지만 받아안고 있으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500선을 좀 강하게 하방 정지를 유지하면서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이미 선반영으로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도 물론 일부 종목들이 빠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고요하면서 횡보의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플러스권 유지고 있지. 물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느낌,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러한 시기에서 굉장히 좀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에 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02781-603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보유하신 종목, 특히나 이제 또 포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종목들을 같이 좀 진단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숲을 보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그다음에 업종을 또 보고 내가 속해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은 참 틈새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떤 시장의 주요한 섹터나 이런 어떤 대세 상승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틈새적인 종목들, 그다음에 개별 이슈 이런 종목들이 좀 그나마 시장에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 IT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좀 코스닥 종목은 그렇고 또 이런 종목들 우리 중요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좀 레벨 다운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좀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두산종업이 좀 올라와 있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권인데 일단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좀 넓게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4만 원대 초중반권 4만 원대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걸 하회하면서 3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노이즈도 좀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힘없이 무너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 조정의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또 횡보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긴 조금 무리인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에 들어가면서 가격 조정이 끝난 이후에 횡보 조정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니저분들 두 분들도 지금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보유 의견을 좀 주셨죠. 근데 두 분 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일단 안 좋았고요.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계열사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뭐 자회사와 관계사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그다지 뭐 상황 흐름이 안 좋죠. 그래서 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엔진, 그러니까 특히나 두산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기가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뭐 급격한 가격 조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라는 그런 관점에서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향후의 모멘텀을 봤을 경우에는 뭐 석탄 화력 발전 기자재 발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자 의견에도 나왔지만 올해 4월 17일 저점이 33,000원 수준인데, 이제 뭐 그 정도 바닥까지는 뭐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빠르게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만원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좀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하지만 단기에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급하신 만약에 돈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관련된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고요. 결국에는 4분기부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아마 이 추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시점이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나중에 좀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좀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파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도 1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그렇죠. 9,300원 수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우리 이제 일산지점의 김용 매니저께서도 이제 경쟁력을 상실했다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멜파스도 그렇습니다. 가격 조정을 상당히 좀 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때는 이제 터치패널과 관련된 핵심 종목으로서 주가에 주목을 받다가요. 갤럭시 X4에서 그때부터 물량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좀 흘러내렸습니다. 한때는 뭐 주가가 4, 5만 원까지 갔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0원 밑에 수준이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뭐 특별한 흐름은 없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 정말 참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캐시카우인 터치칩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성장 모멘텀 G1F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익은 안 나오고 있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횡보 구간에 있다 보니 조금 더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가격 조정이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도 올해는 역시 이 종목도 그냥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터치펜과 관련된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 일진 디스플레이와 S맥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실을 감수하고 다른 종목을 옮겨 타신 다음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나중에 이익이 어느 정도 손실이 좀 줄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종목들이 지금 오르는 대부분 다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상황이 지금 물론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오늘 또 저녁 때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그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오면은 지금 테이퍼링이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희가 흔히 말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어떤 뭐 지수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어떻게 보면 하단 쪽에 상당 부분 위치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일시적으로는 1900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선은 지켜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물량을 공격적으로 팔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추후에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는 걸 기다려보자라는 어떤 상황 판단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일산업 같은 경우를 주셨는데요. 17,000, 잘못 적으신 것 같죠? 예, 1,700원인 것 같은데, 매수했는데, 네, 뭐 우리 조남석 매니저께서는 매도를 고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단기간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많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변동성 굉장히 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 신일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열선 열풍기, 뭐, 온풍기, 뭐, 히터,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겨울철 난방용품 수요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장사항도 녹록치 않고요. 그리고 뭐 경쟁사에 또 위닉스하고도 관계가 또 있는 측면이 같은데, 생산 능력이나 뭐 제품 홍보 지명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지금 1,470원 정도 수준인데, 조만간 아마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그때 좀 물량을 좀 털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기 모멘텀으로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위닉스처럼 제습기라든지 에어와시처럼 향후 1년 내내 어떤 회사의 어떤 신제품이 회사의 성장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기엔 좀 역부족인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좀 확인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기에 접근하신 부분이다 보니 단기에 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톡스하고 다날 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다날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해외 유수 업체로의 뭐 피인수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 이제 제휴한다는 얘기로 정리가 좀 됐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00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9,000원대 후반에서 만약에 조정이 완료가 된다면은 흔히 말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에는 워낙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횡보 구간이 내지는 주가의 변동성은 심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에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조금 물량을 좀 비중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결제 업체인데 이 업체가 IPO를 한다고 하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아마 다날이나 이런 어떤 전자결제 업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다날 쪽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전자결제 관련된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오후에 또 제가 또 자세한 또 상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글을 계속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화가 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하게 전화를 통해서 또 여러 종목도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다 이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잘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친절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주맞추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선 전화로도 상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2781-6033번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 주맞추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오후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